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료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험료의 결정 요인은 첫째로 보험가입 금액이죠. 보험가입 금액이 크면 어, 보험료가 어, 많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바로 두 번째 어, 뭐죠? 보험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 어, 요율, 바로 주계약의 보통약관 요율과 특별약관 요율. 그래서 요율은 어, 보험개발원이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율에 의한 할인 할증, 즉 농가의 개별적 특성이죠. 즉 주관적 요소입니다. 바로 농가가 피해를 많이 입고 보험금을 많이 탔으면 이제 할증을 하고 보험금을 보험료에 비해 120% 80%가 안 되면 바로 할인해주는 그런 지표죠. 그 다음에 이제 방제시설을 많이 설치했느냐.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재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농가가 많은 노력을 들였다. 돈과 노력을 들였다. 그러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그래서 방제시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보험가입 금액은 이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하시고 오늘 이제 요율, 손해율, 방제시설,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사회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권리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역시 지자체도 지원해 주지만 지자체는 어때요? 어떤 특별한 농구먼 이론서에 그 지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각 지역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그래서 정부 지원 요건만 농구먼 이론서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은 바로 보험료 지원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요건은 바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가? 하지 않으면 보험가입 받아주나? 인수 제한 사항인가? 아니다. 아니다. 오로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뭐만 안 될 뿐이다?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안 될 뿐이다. 이렇게 반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확장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변이 없는 한 반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은 보험료 지원을 하기 위해 따라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안 되거나 인수제한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보험금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돼요. 가입이 됐다면 보험금도 지급해야 돼요. 다만 보험료만 지원이 안 될 뿐이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보험료만 지원이 안 될 뿐이지 보험가입, 인수제한, 보험금 지급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책을 읽으시면서 해석을 정확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독해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실력을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경영체 등록을 하면 이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보험료를 어떻게 지원해 주냐? 50%를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다. 즉 보험료, 순보험료. 즉 과수 파트는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예외가 25년도까지는 배와 적과점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6년도에 이렇게 확대가 되는 26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외우시지 마시고 2월 말에 농구먼 이론서가 확정돼 나오면 그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과점 배가 달랐었는데 이제 공통으로 통일됐네요. 그래서 바로 65%까지 늘었어요. 65%까지 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녹색으로 쓴 거는 전부 농업수입 안정보장 품목이에요. 그래서 50%에서 15%는 50%보다 작게, 그 다음에 30, 40%는 50%보다 높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차별하는 근거는 뭐냐? 바로 자기부담 비율이다. 그죠? 자기부담 비율이 10%인 경우는 더 적게 지원해주고, 자기부담 비율을 40% 굉장히 많이 부담하면 정부도 역시 지원 비율을 늘려준다. 그래서 이제 10%, 15%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부담 비율을 정부 지원율로 하려면 반드시 자기부담 비율을 알아야 된다. 즉 적과점벼 이 품목이 나오면 자기부담 비율을 알아야 바로 정부 지원율을 안다. 따라서 자기부담 비율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손해율로 한다. 3년 연속 손해율이 바로 120% 미만인 경우는 10%가 가입 가능하고 2년 연속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120% 미만인 경우는 15% 가입한다. 따라서 손해율을 알아야 자기부담 비율을 결정하고, 따라서 정부 지원 비율을 결정해서 결국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바로 4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율 알아야 되고, 손해율은 바로 이제 지급한 보험료 총액분의 5년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보험료분의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손해율이에요. 손해율이 바로 80에서 120% 요 사이면은 할인 할증률은 없어요. 할인 할증은 없으면 80% 미만이면 보험료 할인, 120%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그죠? 그 다음에 3년 연속 했는데 120% 미만이면 10% 자기부담 비율 선택할 수 있고, 2년 연속이면 15%.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다. 그래서 손해율 결정, 자기부담 비율 결정, 정부 지원 비율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금. 이렇게 결정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 요건이 이렇게 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외우시지 마시고, 이제 2월 말에 결정되면, 그때 이제 확실해지면 외워주기를. 그렇지만 이렇게, 개정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 요건이 개정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시험에 또 나오겠죠.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정부 지원 요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의 정부 지원, 가축의 정부 지원 역시 보험료 지원 요건이다. 역시 보험료 지원 요건이에요. 는 무엇이다? 농업 경영체 등록. 이거는 과수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축산업 허가 하나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험료, 가축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 등록에다가 바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만이 바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또 보험료가 개인 법인당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줘. 보험료를 5천만 원까지. 엄청나네요. 보험료예요, 보험료. 이거 왜일까요? 바로 이제 경주마 같은 거는 경주마, 그 다음에 승마용. 그 승마는 주로 귀족들이 많이 하죠. 부유층들. 그래서 이제 이 말들 가격이 정말
서울의 중산층 아파트 값 정도 합니다. 즉, 보험 가입 금액이, 20억, 10억,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비싼 거는. 그러니까 보험료가 순식간에, 5천만 원 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산 경주마는 이제 정부 지원도 안 해주죠. 외국산 경주마. 그래서 이제 국내산 경주마들이나 이제 그 혈통이 좋은 말들은 이렇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5천만 원 한도. 그래서 5천만 원 내에서 바로 50%까지 지원해 준다. 자, 여기까지 좀 비교적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건을 받으려면 허가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축은 허가 대상, 등록 대상이, 등록 제외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시험에 안 나오리라 예상되는데, 그래도, 약한 고리를, 우리 출제위원이 약한 고리를 노려서 총을, 쏘면 우리는 총 맞은 것처럼 해롱해롱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여러분 보면 저절로 외워지더라고. 저절로 의식적으로 외우려 하지 말고 저절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 돼지, 닭, 오리가 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50제곱미터 초과한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등록. 그러니까 허가는 행정청에 재량행위로서 허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신청 서류를 넣으면 공무원들이 바로 허가한다 하고 이제 공문서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등록은 공문서 요건만 적어내면 돼요. 수리만 되면 돼요. 이거는 수리. 여기는 요건을 수리하고 바로 이 공무원께서 바로 허가를 내주셔야 돼요. 공무원, 군수겠죠, 군수.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래서 허가는 이제 주로 재량행위, 기속행위, 이런 거는 이제 기속행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와 등록은, 요건이 다르다. 그리고 허가가 좀 더 엄격하고 등록은 이제 요건만 갖춰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춰야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허가는 소, 돼지, 닭, 오리가 50제곱미터 초과한 경우, 등록은 소, 돼지, 닭, 오리가 50제곱미터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기타 가축, 사슴양은 중요하니까 등록. 사슴양은 허가 대상 아니네요. 등록 대상. 그 다음에 가금 중에 관상조만 제외하고 관상조, 앵무새 이런 것들을 등록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관상조 빼고 이런 것들은 뺀다. 그리고 이제 가금은 다 등록 대상이다. 하면 금방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등록 대상 중 10제곱미터 미만. 그죠? 등록 대상 중, 가금 중 1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여기, 등록 대상. 말로당, 토개꿀. 오소리, 관상.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원을 안 해준다. 거기다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거. 그래서 허가 대상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사도, 어디에 해야 되냐? 바로 건축물관리대장, 적법한 건축물관리대장,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기재되고 등록을 해야만, 그죠? 이런 것만이 된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 내기는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기출이 안 됐는데 바로 이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임하는 자세는 자세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때까지 살펴보니까 1회부터 11회 시험까지 시험 안 나왔네. 이거 안 나와. 이거 안 해. 이렇게 하면 운 없으신 분은 시험에 딱 나옵니다. 운 없으신 분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나왔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면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관적 반영하지 않고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우리는 거위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거위 중에 세계 중에 가장 유명한 거위는 러셀의 거위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의 거위예요. 거위. 러셀의 거위가 뭘 말하냐? 자, 러셀이란 분이 이제 우리의 경험은 법칙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자, 이제 러셀이란 분이 거위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키웠다 가정하면, 자, 이제 매 3년 동안 매일 7시에 그 먹이를 줬어요. 먹이를 3번 줬어요. 매일 3번 먹이를 맛있는 거를 줬어요. 3년 동안 내내. 그러니까 어제도 줬고 오늘도 줬고 내일도 줬고 이제 3년 동안 줬다. 그래서 3년차 12월 24일 날 먹이를 줬습니까? 어떻게 했죠? 바로 먹이를 준 게 아니라 이제 잡혀 먹었죠. 거위가 잡혀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내내 똑같은 경험이 반복됐다고 해서 그것은 법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시험에 안 나오지 않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내일 또 동쪽에서 해가 뜨라는 법칙은 없어요. 법칙. 확률은 없죠. 확률은 내일 해가 뜰 확률. 아니라 법칙은 아니에요. 법칙은. 그러니까 갑자기 지구 대멸망이 와서 안 뜰 수도 있단 말이야. 태양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러셀의 거위의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안 나왔더라도 나올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는 경험은 결코 법칙이 되지 못한다. 법칙이.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내면 돼요. 여러분의 약한 걸 이분들이 요거를 안 했겠지 하고 출제위원들이 여기가 약한 거리 하고 요거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러셀의 거위의 교훈을 삼아서 공부를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닭과 돼지, 오리의 경우 이 기준을 넘으면 면적 기준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제한다. 즉 보험료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개. 자,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딱 3개만 합시다. 3개만. 6개 여기. 그 다음에 산란용은 좀 외우기 쉽네요. 그러니까 오리 하나 더 붙인다면 요 정도까지는 외웁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버리면 이제 그 운으로 맡기죠. 이제 운으로.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외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 이 정도를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산수의 신, 수학의 신으로서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런 분은 우리가 한 15,000명 시험에 임하면 이런 분들은 한 10명 내외로 보고요. 10명이나 많으면 50명. 우리 보통 사람은 이 정도 되지 못하니까 이거는 포기합시다. 이건 포기하고 요것만 요거
요거, 오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만. 자, 요것만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외우는 거는 뭐 숫자는 어쩔 수 없어요. 자주 보고. 이게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여기는 이제 외우기 쉽네요. 친구가 삼삼하다. 친구가 삼삼하네. 그죠? 외우기 좋다. 요거는 외우기 좋고. 요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외우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즉, 1제곱미터당 22.52를 초과하면, 면적 기준 초과하면, 즉 1제곱미터에 30마리를 육개 토종닭을 길러요. 이러면 보험료 지급 안 해준다. 너무 과밀하다는, 너무 과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22마리만 했다. 그러면 22.5에 미달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지고대로 안 내겠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바로 이제 좀 쉽게 어려운 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하기로 하고, 자, 어느 농가가 100제곱미터에 육개가 2,300마리였다. 이 경우 보험료 지원 받느냐? 지원 받습니까? 100분의 2,300이면 1분의 23, 22.5를 초과했네요. 보험금 지급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게 하려면 58 제곱미터에 여기 이제 몇 마리 해놓겠죠. 그렇게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제곱미터에 몇 마리? 2150마리였다. 그러면 100분의 21.5니까 되네. 22.5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41.5 3개는 좀 더 작은 닭이니까 좀 더 많이겠죠. 삼계탕 하려면 0개잖아요. 어린 닭이니까 22.5보다는 작다.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이제 짜증나게 두당 제곱미터. 두당. 여기 자시마세요. 두당. 즉, 2당, 돼지 1두당 0.79제곱미터를 넘어야 돼요. 자, 12를 하는데, 12를 했는데, 7.8m, 8제곱미터였다. 자, 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두당, 어때요? 0.8이네요. 1두당 0.8이면 어떻습니까? 1두당 0.8제곱미터. 0.7제곱미터는 최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8이면 높죠. 그러니까 이 돼지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이다 하고 정부 지원해줘요. 그죠? 근데 바로 이제 10두당 77.7제곱미터였다. 그러면 이제 10두가 이 좁은 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1두당 어떻게 돼요? 0.7이에요. 그러니까 0.79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보험하지 않는다. 잘 읽으세요. 여기는 두당 제곱미터. 이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기도 쉽고. 그러니까 출제자분들이 딱 살펴보면 요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 가장 유력해요. 가장 나올 확률이 크죠, 여기가. 왜? 여기는 미터당, 여기는 두당, 최소 한두당 몇 제곱미터는 확보를 해야 돼요. 1두당 이 넓이만큼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소 요거 4개.
근데 이제 요거를 읽는 방법은 반대다. 여기는, 제곱미터당 22.5도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는 1두당 0.79m를, 미달하면 안 돼요. 여기는 미달. 왜? 면적 기준이니까. 여기는 뒤집어야죠. 면적 기준이니까. 면적 기준으로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과하면 면적 기준으로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면적 기준으로 초과하면 안 되니까 두 기준으로는 초과해야 돼요. 잘 읽으세요. 두 기준으로는 이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공부 설렁설렁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여기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여기는 짜증나게 두 당으로 해놓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치밀하게 공부했는가를 출제자가 살펴보려고 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정부 지원 범위 어디냐? 원칙은 50%, 50%. 가축 모두는 무조건 50%예요, 50%. 50%. 그래서 5천만 원 한도다. 그래서 이제 4천만 원 받고 해지한 후 또 한 경우 또 5천만 원이 아니라 총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만 하겠다.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이제 여기는 바로 11회 시험에도 또 나왔어요. 11회 시험에도. 그래서 마리당 4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50%.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의 70%까지는 50%. 단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제. 그래서 11회 시험은 국내산 경주마가 나왔어요. 국내산 경주마. 경주마만 보고 지원금 없다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외국산 경주마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되지 국내산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자, 이 표를 꼭 기억하세요. 이 표를 기억하고 요대로 5번 정도 연습하셔야 제대로 됩니다. 앞에 어제 했던 것처럼 그제. 자, 그러면 이제 총 보험료는 바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 자, 여기 말은 할인 할증료도 없어요. 할인 할증료가 원래는 있을 텐데, 자, 우리 농구몬 이론서는 할인 할증료도 없다. 얼마 좋아요.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의 보험료율이 있다. 항상 보험가입 금액으로 환원해야 돼요. 보험가입 금액. 자, 보험가입 금액이 4천만 원 미달 시는 50%니까 반반 낸다. 계약자와 정부가 농가는 말을 바꾸면 계약자예요. 계약자와 정부가 반반 낸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반반 내니까 보험가입 금액의 요율의 반, 보험가입 금액 요율의 반반.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요거는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죠, 미달시. 그러면 4천만 원 초과 시에는 결국 4천만 원까지는 바로 50%. 요율 빼먹지 마세요, 요율. 보험가입 금액의 요율을 곱해야 보험료니까. 보험료의 50%. 그죠? 그런데 4천만 원 초과한 경우는 바로 초과한 금액만큼은 요율의 바로 70%만 보장해 주겠다. 70%에 50%. 즉 35%만. 그러니까 4천만 원 초과한 경우는 요율의 35%만. 자,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4천만 원 초과한 경우는 그 35%만 보존해 주겠다. 70%에 50%니까 35%. 그러면 농가는 4천만 원에는 50% 하고 4천만 원 넘는 거는 65%. 왜? 정부와 농가는 반띵, 둘이 나눠 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나눠 가지니까 얘를 35%만 해주면 농가는 65%를 해줘야 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핵심은 농가 납입 보험료. 이번 11회 시험은 쉽게도 요게 나왔어요. 요게 더 어려워요. 요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험료 문제는
제일 쉬운 쪽으로만 나왔어요. 농가 납입 보험료는 첫째, 바로 총보험료. 총보험료 마이너스 정부지원보험료. 그래서 정부지원보험, 총보험료는 바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여기는 이제 4천만 원 곱하기 요율 곱하기 50%에다가 4천만 원 넘는 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0.35 7535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구하거나 두 번째는 바로 여기처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처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가 납입 보험료를 4천만 원 곱하기 요율 곱하기 0.5 플러스 A 마이너스 4천만 원 보험가입 금액 4천만 원 곱하기 요율 곱하기 0.65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했는데 요것도 반드시 알아두시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숙지해 주시고, 자, 그러면 10일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일의 기출 10번에 3번 문제였어요. 가축 재배 말에 관한 내용이다. 주어진 조건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내산 경주마 국내산 이렇게 함정했어요.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부담 비율 축사 이런 것들은 이제 1번, 2번 있으니까 낸 거예요. 그래서 3번만 떼어왔어요. 국내산 영업보험료가 영업보험료를 줬어요. 요율을 안 줬네. 요율. 정부 지원 금액. 요율을 안 줬어요. 요율. 그러니까 보호가 영업보험료 즉 400만 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5천만 곱하기 요율 X네요. 그러니까 X는 보험료율은 5천만 분의 4 58, 40 0.08 따라서 8%네. 8% 보험료율. 그러면 이제 다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 금액 어떻게 돼요? 4천만 곱하기 요율 0.08 곱하기 얼마입니까? 0.5 50%에다가 5천 마이너스 4천 1000만 곱하기 0.08 곱하기 57에 35 하면 얼마 나옵니까? 바로 여기가 160만 원. 160만 원. 여기가 얼마 나왔죠? 여기가 바로 28만 원, 28만 원. 28만 원. 그러면 바로 188만 원이 답이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10번. 거저 이번에 아주 시간도 안 걸리고, 이렇게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그렇지만 이거를 10번 맨 뒤에다 배치하고, 그러니까 10번 문제다 오히려 쉬운 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6번 문제에 킬러 문항 넣어놓고, 10번 문제 아주 쉬운 거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령도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5천만 원 보험료율 이렇게 구하고 정부 기여 금액은 이렇게 쉽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 나왔는데 바로 이제 농가 보험료는 이제 바로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전체 보험료가 400만 원. 예. 여기 보험료 188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212만 원인가요? 농가보험료. 농가보험료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요. 4천만 원 곱하기 얼마입니까? 0.08에 바로
50%, 뭐, 그러면 28에 16, 160만 원이죠? 160만 원. 여기에요.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 곱하기 0.08 곱하기 0.65. 그럼 얼마입니까? 역시, 얼마예요? 52만 원이네요. 52만 원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 120, 000. 이 두 개 더하면 160, 520. 그죠? 5, 6, 2, 1, 20, 5.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방법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 방법도 알고 있다가 유효한 경우, 그죠? 바로 정부 바로 이제 농가보험료 구해라. 그러면 바로 이제 이 지금은 정부 지원 보험료 구해라 했기 때문에 했지만 바로 여기서 농가보험료 해라. 그러면 정부 지원 보험료 구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와버리면 농가보험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간 전략을 하는 거예요. 시간 전략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렇게 해서 그 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표를 완전히 숙지해줘서 이 방법도 알아놔야 남들보다 앞서가고 진정 실력 있는 분이 됩니다. 자, 이번엔 보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율은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주계약 영업료율, 그죠? 영업료율, 그 다음에 순보험료율,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율, 이게 있겠죠? 부가보험료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약의 요율 있죠? 화재 특약, 이런 각종 나무 특약, 특약의 요율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로 보험개발원 쪽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계약자 부담 비율,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비율,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 비율. 이거는 보험료율이 아니라 부담 비율이죠, 부담 비율. 보험료율이 아니라 부담 비율이다. 구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 당사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세 당사자의 부담 비율을 합하면 100%다. 이거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과수와 바로 가축의 경우 보험료율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거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면 우습고 출제위원들도 이런 걸 내기는 자신의 낯이 좀 가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차상의 문제니까 알아보고 요율 산정 단위는 시군구 단위였죠. 근데 이제 읍면동 단위로 요율을 산정한다. 바로 시군 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양상이 상이하여 보험료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사갑의 단감 떫은감을 바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변화 없다는 거, 사갑의 단감 떫은.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율을 너무 높이면 안 된다. 상한제를 도입한다. 그래서 이제 단감, 떫은감, 벼. 여기는 사과배가 없네. 사과배가 없고. 그래서 보험료율 상한제와 읍면동 확대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보험료율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험개발원하고 이제 전문기관, 즉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요율이 없는 경우는 재보험 가축의 경우, 가축도 축종별,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과수도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의 보험료를 적용하죠. 이 정도로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손해율. 자, 이제 손해율이란 것은 바로
최근 5개년간 순보험료 합계율. 그죠? 1, 2, 3, 4, 5. 꼭 5년이 아니라 3년 가입했으면 3년간 평가기간. 그래서 이제 총 순보험료 합계. 자, 영업보험료 아닙니다. 순보험료 합계분의 바로 지급보험금. 그죠? 지급보험금 합계다. 그죠? 합계다. 자, 순보험료라는 거, 순보험료. 순보험료야, 이제 농가가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바로 손해율이다. 그래서 이제, 손해율을 따지는 경우는 바로 이제 보험료 할인 할증. 보험료 할인 할증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보험료가 120%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할증, 플러스를 해야 돼요. 할증. 그 다음에 80% 미만이다. 그러면 할인. 그죠? 할인이다. 이 80%에서부터 120이다. 여기는 할인 할증 0이다. 요건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 표를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 없겠죠? 이거를 내시는 분은 진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표에서는 80에서 120 이상은 할인 할증 없다. 80 미만은 할인이다. 80 이상은 할증이다. 그 다음에 최대 할인은 30. 더 이상 할인은 없다. 그 다음에 최대 할증은 50이다. 더 이상 할증 없다. 그래서 5년간 30% 미만, 최대 30. 5년 500% 이상, 500% 이상, 30 미만. 꼭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자, 다시요. 80 미만은 할인, 120 이상은 할증, 이 80에서 120 미만은 할인 할증 0. 그 다음에 5년 30% 미만은 최대 마이너스 30, 최대 플러스 50. 이 정도만 아시고 요 기타를 시험에 내면 참 이거를 우리가 산수의 신도 아니고 숫자의 신도 아니고 외울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하면 이렇게 해서 같긴 한데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분들께서도 저번에 해가림 시설 철제 5,000원이냐 요걸 외워서 내셨던 아마 출제위원분들은 아마 징계를 먹지 않았으셨을까. 그 다음에 목재 5,000원.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내고, 그 후로는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단순 한 개씩 안 나올 거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손해율은 보험료 할인 할증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손해율을 따지는 이유는 자기부담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때는 3년 연속 순보험료 손해율 120% 미만인 경우는 10%를 선택할 수 있고, 2년 연속이면 손해율은 바로 15%를 선택할 수 있다. 고추의 경우는 3년 연속 120% 미만인 경우는 3%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적과전 손해율 3년 연속 아니에요. 누적 적과전 손해율은 3년 누적 적과전 손해율 120% 이상인 경우는 70%만 50%만 가능하다. 적과전 가서 하고요. 그래서 손해율이 나오는 경우는 바로 보험료 할인 할증,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10, 15% 결정하는 경우, 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보험료 할인 할증, 자기부담 비율,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정도 하면 손해율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제시설 할인. 자, 이제 방제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바로 인삼, 요 5%, 요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 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밭작물이에요, 밭작물. 일단, 방제시설이 안 되는 것들을, 방제시설, 할인 안 되는 것들, 할인 없는 것들을, 어, 할인 없는 것들을 총정리 하셔야 됩니다. 방제시설, 바로 방제시설은 보험료 할인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방제시설 할인 없는 거, 과수에는 뭐였죠? 5대5가 아니라 오무호, 오무호의 오복밤, 두불, 그래서, 호디, 무화과, 호두, 오미자, 복분자,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두릅, 블루베리는 방제시설 할인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나무, 위험보장 특약, 위험보장 특약, 방제시설 할인 없다. 시설, 할인 없다. 그죠? 할인 없다. 그 다음에 논작물, 방제시설 할인 없다. 전부 벼밀보리, 귀리. 그 다음에 밭작물은 자 여기 있는 경우만 방제시설 할인 있어요. 차 팔고 떠난다. 차 팔고 교감 선생님한테 간다. 차, 팥, 고감. 차 팔고 교감 선생님이 차 팔았다. 그래서 차, 팥, 고구마, 고랭지 감자는 방제시설 할인 없다. 그죠? 수확감소 보장에서.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서는 배무파, 단당 메시앙, 배무파, 단당 메시앙. 그래서 고추와 브로콜리만 있어요. 방제시설은 고추와 브로콜리, 생산비 보장은 고추와 브로콜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무파, 단당 메시앙은 방제시설 할인 없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은 차 팔고 교감 선생님이 차 팔고 고감 고감 차 팔고 그 다음에 배무파 단당 메시아 고추 브로콜리만 방제시설 인정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방제시설 할인 중에 그러니까 보험료 방제시설 할인 났으면 요거 전부를 떠올려야 돼. 전부를 방제시설 할인 없다. 방제시설 할인 없다. 원예시설은 시설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제시설 할인 없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외워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고추 브로콜리는 바로 이제 생산비 보장이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수확감소 보장이네. 나머지는 수확감소 보장 감소 보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오냐? 방제시설에 방조망, 전기시설물,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경운기, 배수시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죠. 조전관, 경배. 조전관을 경배하라. 조전관을 경배하라. 방조망, 전기시설물. 여기는 이제 방충망, 방풍망도 없네요. 과수는 방충망, 방풍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세, 온풍기도 있고 없지만 여기는 밭작물은 조정관, 경배, 방조망, 전기시설물, 관수시설, 경음기 있는데 자, 이 중에 브로콜리, 양배추, 브로콜리, 양배추는 조정관, 경 다 5%씩 할인을. 고맙게도 여기는 다 5%예요. 그러니까 브로콜리, 양배추는 조정관, 경 여기까지 전부 5%, 최대 20%까지 5%. 여기 쉽죠? 여기. 브로콜리, 부양은 바로 조정관, 경까지. 그죠? 조정관, 경까지. 콩은 청은 전관, 배. 콩은 전관, 배, 마이너스 5%. 그죠?
5%다.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는 전기시설만이네, 옥수수는. 유일하게 여기 하나인데 전기시설만. 나머지는 모두 관수시설이다. 나머지는 모두 관수시설이다. 관수시설만, 바로 방제시설 할인한다. 자, 다시요. 조전관 경배. 요거예요, 요거. 조전관 경배. 이렇게라도 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제 이거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나오지만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거. 그래서 요 네 개를 인정하는 게 뭐다? 부양이다, 부양. 브로콜리, 양배추. 그 다음에, 전관, 배. 전관하고 배. 요것만 인정하는 게 콩이다, 콩. 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만 전기시설. 단독은 옥수수. 나머지는, 관수시설만 5% 인정한다. 그죠? 관수시설만. 인고, 마양감. 인고, 마양감. 이렇게는 관수시설만 인정한다. 이렇게 충분히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난다 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엄청 짜증났죠. 그런 거 똑같아요, 똑같아. 하지만 몇 번 보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고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최소 5회 이상 이런 거는 10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론적인 거는 5회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런 짜증나는 거는 10회. 그래서 10회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처음에 어떻게 다 외웁니까? 처음에 조정관, 경배, 부양, 콩 요 정도만 외워놓고 나중에 이제 하면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제시설 할인, 밭작물은 이렇게 가고요. 이제 문제가 바로 이제, 문제가 바로, 이제 과수의 방제시설 판정 기준이 이제,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나오지는 않겠죠. 이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니까 일단 방상펜이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거 보였죠? 그 다음에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그죠?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그 다음에 방풍림이니까 나무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방풍망, 방충망, 방조망, 그죠? 방조망, 비가림, 바람막이. 비가림 바람막이 인정하는 거는 참다래로서 마이너스 30%까지 좀 이따 할 겁니다. 참다래는 비가림 시설은 할인이 없어요. 약간 웃겨요. 비가림 시설은 보험료 할인은 없어요. 할인 없고 대신 비가림 바람막이를 하면 30%를 한다. 아주 특이한 거니까 반드시 외워놔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나무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방상펜, 방제시설이, 이런 게 있다. 아까 저기는 논밭작물의 방제시설이 종류가 다르죠. 일단, 아까는 조정관, 경배만이었는데, 여기는 방상펜, 미세서리장초, 방풍림, 방충망, 이게 있다. 이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저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요게 나왔죠, 요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6mm, 10mm에서 6mm보다 방충망이 더 촘촘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세 개 중에 새니까, 방조망은 새를 방지하는 거. 새, 날아다니는 새. 여기는 벌레. 그 다음에 여기는 바람이니까, 바로 가장 작은 거는 뭐겠어요? 가장 작은 거는 방충망이겠네요. 그래야 벌레가 못 들어오지. 그 다음에 바람, 방풍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새는 덩치가 크니까 10제곱미리 이상. 그러니까 방조. 그래서 요거는 쉽게 외운데, 여기가 이제 미만이 아니라 이하네요, 이하.
이게 짜증이 나죠. 다른 건 다 미만인데. 그 다음에 방풍망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초과예요, 초과. 10mm 초과.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나오지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6, 10, 방충망, 방풍망. 그래서 이제 방풍망은 바로, 가장 큰 것부터. 망 구멍이 네트가 10mm를 초과. 새의 입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의 입출입이 불가능하려면 바로 위와 측면 전체를 덮어요. 위만 덮으면 안 되죠. 새는 밑으로 날라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 6, 10m 중간. 그래서 둘레 전체나 둘레 일부만 해도 된다. 방풍망은 일부. 그래서 1면 이상, 일부가 뭐냐? 20% 이상. 바람을 일부만 하네요. 바람을 일부만. 그러니까 특정 바람만 막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충망은 벌레는 전체 다 오니까 위와 측면 모두 해야지, 모두. 바람만 일부. 그죠? 새와 벌레는 위, 아래 다 들어오니까 위와 측면을 덮어요. 위와 측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바로 외울 포인트는 숫자 6, 60, 그 다음에 10mm 초과에다가 바람은 일부 일면만. 그죠? 전체나 일부. 방충망은 위, 측면. 그러니까 바람은 위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둘레 전체나 둘레 일부. 바람은 위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랑 새는 위와 측면. 위와 측면. 열 포인트는 요 두 가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상팬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팬 부분과 기둥 부분. 당연하겠죠? 6m 이상이어야 돼, 6m. 그 다음에, 그 팬의 마력은 1000제곱미터당 1마력은 세대, 3마력은 1대 이상. 자, 작동이 안 될 경우는 할인 불가하다. 그 다음에 서리 방지용 미세살수 장치. 그러니까 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58, 오빠. 10아르당 500에서 800. 이런 것들을 내면은 좀 그렇지만, 참, 혹시라도 나올 걸 대비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됐고, 여기까지. 자, 이거 이제 비가림 가람막이 참달에 중요해요. 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윗면 전체, 이제 비는 위를 막아야 되니까 과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 비가림에다가 바람도 막아야 돼. 비뿐만 아니라 바람. 비바람을 다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람은 측면 전체, 여긴 일부는 안 돼. 측면 전체를 비닐 및 망으로 설치한다. 비가림, 비도 막고 바람도 막고, 비가림 바람막이. 참달에는 바로 이걸 하면 마이너스 30%까지 해준다. 그래서 참달에 비가림 바람막이. 그래서 이제 해준다. 비가림 바람막이. 비와 바람을 동시에 막는다. 그 다음에 트렐리스, 선식, 지주, 나무대나 이런 걸 세워서 이제 간격을 세워서 고정해 주는 방식인데, 트렐리스 2개, 4개, 6개 선이냐? 설마 이런 것까지 내진 않겠죠. 사과는 개별 지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방제시설 판정 기준 한 번씩 눈여겨봐서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참, 이런 걸 내시는 분은 이제 단순 암기식은 이제 안 나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단순. 그리고 뭐, 이게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완전히 기술적이고, 이런 사항들을 낸다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좀 자신이 찔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응용하는 거는 이제 이걸 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5%를 단순 암기하는 거 안 나와요. 아까 했듯이 이거를 응용해서 보험료를 구하라.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참, 저기 한다. 이제, 그래도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가 바로 이제, 요게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논밭 품목은 아까 봤듯이 다 나왔단 말입니다. 논밭 품목. 논밭 품목, 이제, 인삼이 마이너스 5%인 걸 외우지 못하면 11회 시험에 총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요거를 외우지 못하면 이제, 보험료를 낼 수 없게. 방제시설 할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배, 보험 가입 금액 다 알아도 여기 있는 방제시설 할인율 몰라버리면 보험료 못 내니까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산 못해. 그러면 이제 차액보험료 못 구해. 환급보험료 못 구해. 따라서 15점 연달아 총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안 해오고 가면 시험 때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딱 요것만 외우기 싫으니까 시험장 딱 시험 시간 전에 요것만 펼쳐두고 눈여겨보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든지 아예 이제 요거만큼은 외운다. 요거 다 외우기 힘드니까. 요거랑 이제 비가림 바람막이 참다래만 30%다. 특이한 것만 외운다. 특이한 것만. 그 다음에 포도 바닥멀칭은 5%다. 그 다음에 이제 감귤, 동상에 특이하게 있는 경우는 방상펜, 서리방지용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만 어떻게 한번 외우는 방법을 강구하자. 나올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어떻게 외울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숫자부터 방상펜 아까 했죠. 높이는 6m. 그 다음에 10제곱 1000마력은 1000제곱미터당 1마력은 세대, 저기는 했었죠. 그거. 그 다음에 서리방지용 미세상치는 10아르당 500에서 800리터 뿌려야 된다. 그 기준. 그래서 이제 상미는 25네, 25. 마이너스 25%. 엄청나네요. 이제 두 개 다 설치했다. 그럼 마이너스 50입니까? 아니다. 30%만. 최대는 무조건 30. 여기 중요합니다. 최대 할인율은 30이에요, 30.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개 나왔다. 그럼 모를 때는 방충망도, 온풍기도, 방상팬도 설치했다. 그러면은 이거 구체적인 거 안 해왔어. 그럼 때려잡아서 30%. 최대 할인율.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상미는 각각 25다. 그죠? 그 다음에 25. 자, 20짜리 두 개. 그러면 충풍은 외우기 쉬운데, 풍은 여기도 있으니까, 온충, 상미, 충원. 외우기가 쉬운 걸로, 충원은 각각 20%는 20%. 상미, 충원. 그 다음에, 풍, 이제 10%짜리 해야 되겠죠. 10%짜리는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방풍망은 아까 일부도 된다고 그랬죠? 전부. 이것도 나눴어요. 그래서 풍전등화. 방풍림 전부 설치한 거는 10%다. 10%다. 그죠? 풍전.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주들, 트렐리스 2개선, 4육선, 주주들은 7%네. 지주 7%. 그 다음에 이제 5%짜리는 바로 뭐예요? 일부 일풍이, 그죠? 전풍이가 풍전보다 전풍이가 이렇게. 전풍이는 전부한, 방풍망 10%. 일풍이와, 그 다음에 조림. 일풍이 조림은 바로 5%다. 자, 이렇게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과가 나올 확률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상미와 충원이가, 승원이, 전풍, 상미, 충원이, 전풍이, 지주와, 일풍이 조림. 그래서 상미, 충원, 전풍이, 지주, 일풍이. 그래서 25, 20, 각각 25, 20, 10, 7, 5다. 이것만 해놓으면, 이제 배는 어때요? 상미동일하네. 배는 상미동일. 그죠? 상미동일. 온풍기는 사과만 있네. 온풍기는 사과만 있다. 사과만 있다. 요건 따로 해야 돼요. 온풍기는. 그 다음에 덕형 Y자 시설은 배만 있다. 배. 나머지는 다 똑같네. 그러니까 온풍기는 사과만 있고. 자, 다시요. 온풍기는 사과만 있고. 덕형은 저기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배는 사과랑 똑같다. 사과랑. 그러면 이제 단감 떫은감은 어떠냐? 사과에서 5만 줄었네요. 5가 줄었네요. 방충망도 5가 줄었네요. 5가 줄었네. 여기도 측면도 5가 줄었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감 떫은감도 5씩 감해주고 이제 5짜리는 동일하고, 그죠? 여기만 일풍이만 바로 3 개별주지 5네요. 그래서 자, 요거는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상미와 요것만 몇 번 하세요. 충원이, 그죠? 상미와 충원이. 그 다음에 상미와 충원이, 전풍이, 상미, 충원이, 전풍이, 그 다음에 지주, 그 다음에 일풍이와 조림. 그래서 상미는 25%, 충원은 25%, 20%죠. 전풍이는 10%, 그 다음에 지주는 7%, 일풍이는 바로 마이너스 5. 자, 조림도 일풍이는 5, 그죠? 일풍, 이게 전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배는 옷만 없고, 그 다음에 덕형 Y자형 시설만 7%다. 요거 대신 요거는 이제 사과만 있으니까 사과만 있는 게 온 지주는 사과만 있네. 그러니까 여기 대신에 배는 덕형 Y자형 시설 7%. 됐고, 그 다음에 단감은 여기서 이제 5씩 줄여 5씩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온풍기는 없고, 그 다음에 충은 5씩 15 줄이고, 전풍이도 5 줄이고, 그죠? 지주는 없고, 지주는 없어요. 단감 개별 지주만 5가 있네. 개별 지주. 그 다음에 일풍이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조림이는 5.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는 바닥 멀칭이고,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은 바로 대추와 참대포 10%밖에 안 해줘. 참다래는 30. 그 다음에 자두의 비가림 시설하면 이건 특이하니까 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요 두 개. 원주밀감의 서리방지용 미세설주잘치는 20%인데 이거는 언제 하느냐? 바로 동상의 특약에 가입할 때만 한다. 가입할 때만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이 정도만 외워놔도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포도 복숭아까지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저기를 하면 이제 나와라.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은 요 적과전에서 나올 확률이 크니까 특히 사과의 경우는 완벽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바로, 해서, 오늘은 바로 이제, 정부 지원, 그 다음에 손해율,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율, 요율에 대해서, 즉,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여기도, 공부를 치밀하게 해야 될 것과
이제 암기사항 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별 품목의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